목요일 장세 기준에 3월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일단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리고 종목 선물까지 종목의 옵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거래 자체가 되질 않고요. LP들의 시장 조성도 진행되지 않고 있죠. 어찌됐건 내일 만기일의 변동성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흐름을 너무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려 왔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글쎄요, 이벤트 어떤 걸 해드려야 될까요? 자료 부분 드리는 거를 기준을 잡죠. 뭐 그래서 오늘 뭐 가입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교육 자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VOD 자료, 그래서 9시간짜리 이 자료를 11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요 실전 필살기 자료 부분을 1, 2, 3, 4탄, 5탄까지 있어요. 그 이벤트 상품을 라이브 방송 가입하신 분들께는 5가지 세트를 전부, 그리고 문자반 들어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2가지 세트 드리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전화는 회원가입 전화 오늘 기준에서는 10시까지, 이벤트 부분은 10시까지만 이벤트를 진행할게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HMM으로 좀 낭패를 보긴 했습니다만, 어제 IT의 저점 잘 인식을 한 것 같고,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남았습니다만, 일단 유럽 쪽의 시장이 긍정적이고, 미국 선물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혼조세 계속 나오고 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 증시의 흐름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이벤트 부분 교육 자료 포함해서 오늘 10시까지 가입하신 분들 나눠드리고, 그리고 같이 움직이셔서 이제 좀 수익 좀 내실 수 있기를, 하이닉스 기준 거래량 여전히 800만 주 기준 잡아드리고요. LG화학 60만 주, 기아차 700만 주, 그리고 포스코의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조금 시장에서 곱지 않은 시각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포스코의 단기 누적 수급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좀 과한 흐름의 기준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 7%가 밀렸어요. 뭐 내용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논리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기준에 매도와 매수 부분의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블록들인가요? 시간 이외에 블록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뉴스 내용 보시면은 일단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또 시민단체에서는 포스코가 자사주 매입 들어갈 때에 그 전에 이미 먼저 알고 자기 주식을 2만 주가 이제 채 안 되는 물량입니다만, 어찌됐건 사들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죠. 근데 이제 64명의 포스코 임원분들을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뭐 자사주 매입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 아니냐라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그죠? 명확하게 이게 뭐 불법이다 아니다의 개념보다는 법적인 판단은 이제 알아서 또 판단이 내려질 거고요. 다만 이제 1년 전의 내용이고 뭐 하필이면 자사주 매입 이전의 기준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본의 아닌 또 수익이 발생된 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 지금의 추세 또 지금의 펀더멘탈 이런 모든 범위를 감안했을 때는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개인들이 24만 6천 주를 떠안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단기 누적 수급을 놓고 볼 때에도 과도한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 정도의 주가 흐름으로 마감이 됐다면 내일 기준에 무조건적인 그 편입의 기준이 아니고요. 일단은 어찌됐건 100만 주 단위의 기준 거래량은 터져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0만 주 기준의 기준 거래량과 함께 네, 안녕하세요. 양봉이 발생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3월 11일 날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언짢지만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라는 것은 어제 13만 500원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 13만 6,500원으로 종가를 만들어줬죠. 시간에서 좀 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14만 원을 넘기고 일단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기준처럼 하루 만에 뭐 충분히 그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기준도 여러분들이 그 공포감을 갖거나 뭐 오히려 아이들을 빼내서 다른 쪽을 들여다보는 그런 종목이 아닌 주력주로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는 부분을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의 흐름은 뭐 하이닉스의 기준을 좀 더 놓고 보는 설정 범위로 가져갑니다.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가 시초가가 14만 500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거기서 뭐 우리가 차익 실현할 범위는 아닌 거고 14만 500원 기준에서 음봉으로 바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신규 편입 부분은 가격 메릿을 보고 이제 들어갈 자리로 설정이 된 거고요. 추세 변동 매매 기준에서의 단기 공략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웠던 그런 위치였어요. LG화학도 갭상승의 거래가 수반됐지만은 시초가 대비 91만 원 대비 눌리면서 오늘 기준에 변동성 매매 편입 기준 좀 다소 어렵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편입되셨다 할지라도 뭐 추세 매매로 돌려서 놓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기아차가 말도 안 되는 3%대 또 조정이 나왔어요. 8만 원 수준. 8만 700원. 아름아름 잘 돌리고 오늘 8만 4,300원까지 돌려놔서 9만 원 전후의 편입 기준이 설정돼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꼭 버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현대차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저희 직원분한테 얘기할게요. 이거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테크 여행 맨날 들어오는 최근 며칠째 계속 들어온 쪽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 오히려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할 거니까 전화번호 연락처 달라고 그래서 연락처 따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고객분들이 자꾸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 번씩 들어오는 인위적인 애들이면 모를까. 예? 아유, 그래서 일단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진짜 담당자 분하고 주변 같이 계신 분하고 내일 당장 다 처리하시고 또다시 이렇게 또 오늘처럼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일 없도록 같은 쪽에서 똑같은 애들이에요. 핸드폰이 우리가 법인폰이 몇 대가 있는데 개인폰들도 다 있으시고 들어가 가입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한 명한테만 그 기준점을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고객분들이 피해가 없으시게끔 해놔야지. 저런 불법업체들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막어? 바보들이야? 저거 하나 업체 하나 못 막는 게? 뭐 엄청난 업체가 뭐 들어와서 뭐
무슨 뭐 영화 보듯이 범죄 집단이 뭐 중국에 서버 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렇게 해서 회원가입 유도하고 전화번호 지들 거 오픈하고 회원가입 통장번호 다 오픈 안 하겠어요? 나라면 오늘 지금 가입했겠다 그쪽에 벌써. 어제 그렇게 악을 쓰고 방송 시간에 그런 내용을 고객분들 다 듣고 계시는데도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처리를 해야지. 이 양반들이 무슨 이렇게 못돼 먹었어요 윤정두가.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광고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광고쟁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좀 막으라는데도 어제 제가 몫인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송하고 강의해서 몫인 게 아니야. 맨날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담당 직원들이 그 일 처리 자체를 안 하니까 야간 근무자들도 있잖아. 야간 근무자들 시켜 지금. 예? 유 대표님 같이들 해 다. 지금 야간에도 근무자 몇 명 있어. 법인폰으로 다 들어와서 다 가입해요 글로. 그들한테 경고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라고 가입한다고. 사람들이 무슨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을 써도 결국은 안 해. 내일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광고쟁이들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원분들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임원이라고 있고 관리자라고 있으면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면은 좀 듣고 일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 광고쟁이들도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방 오픈해드린 거 이외에 이쪽 방들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다 걸어놨단 말이죠.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원분들이라는 사람이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일반직 근무자들도 계시잖아. 업무 하라 그러면 되지. 바보들도 아니고 들어와서 이렇게 농락을 하고 나가는데 고객분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고스란히 가고 있고. 이쪽에 보면은 리플을요 수백 개를 달아놔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뭐 방장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광고를 잘못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시잖아요. 윤정두 보러 들어오셨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광고 올려놓고 불법. 이 업체들이 정상 업체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금융당국에 신고도 안 한 업체들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지금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까지 들어와서 광고를 넣을 정도면. 그리고 바본 거지. 직원이 지금 뭐 우리도 한두 명이냐고. 그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참나. 어찌됐건 저희가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법 광고가 불법은 아니겠죠. 카톡에 뭐 자기들 광고 넣는다고 그게 불법이겠어요. 다만 그들이 인가를 안 받고 허가를 안 받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것도 금감원의 금융당국의 허가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고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 링크 그대로 카톡에 다 신고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그래야 피해자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며칠째 이런 내용을 방송 중에 이 아까운 시간에 어렵게들 다 들어오셨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되냐고. 그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비밀번호까지 알고 들어오는 거거든. 쥐들이 검찰 또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처벌받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 보면은 비밀번호 걸어놨으니까 핸드폰에 문자 주십시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럼 그 문자 볼 거 아니 지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라니까 당신들 이거 계속하면 우리가 신고할 거고 예전에 한번 했더니 뭐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소설 쓰나? 낄낄대고 웃겠네. 그 글 보면 명확하게 써주면 되잖아. 명확하게.
얘기를 못 알아듣겠으면 지금 얘기하는 거 그대로 타이핑 쳐갖고 하든가. 서술형으로 하지 말고 딴막딴막 딱 해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입니다. 당신들이 유사투자 자문업 인가를 받지도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를 했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 선량한 고객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꾸 하면, 그러면 팍스경제TV를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당신들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문구 써서 그들 방에다가도 올리고, 그들한테도 당신들 내가 가입할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통장 돈 어디다 넣을까 물어봐서 그거 다 고발 조치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야. 대표가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마이크 켜놓고. 어제도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를 했으면은 분명히 이걸 듣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먼저 번에도 그 비읍으로 시작하는 업체 방송에서까지 얘기했죠. 팍스경제TV 방송까지 얘기했어요. 그 막 악을 쓰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낮에 막 알아서 막 하고, 그쪽 업체 내용 증명 보내고 하니까 그쪽에서 거꾸로 법적인 처벌을 안 받으려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고소 넣은 거 다 취하시켜주고 했다고. 그때 해놓고 왜 지금은 못하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이걸 듣는 분들도 아니죠, 듣는 이 나쁜 불법 행위를 하는 그 친구들은 본인들 처벌받는 거 뭐 명함도 보내고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그들 오픈된 핸드폰 명의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잡아 고발하면 되는 거를, 그걸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애들이 또 광고 들어오게. 분명히 듣고 있을 텐데 두 번 다시 불법 행위 하지 말고 우리 그 고객분들, 얘네들 내 보여줄게. 유튜브에도 이거 다 띄워버릴 거 지금. 유튜브에도.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무슨 바보들이야?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애들 뭐 주인공 오게 해가지고 광고 뿌려놓고 가는 애들이잖아요. 방송 화면에 저 채팅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동학개미 뭐 해가지고 하는 애들도 있고, 2020년 6월에 만들어 놓고 1455명 있는 얘네들이 지금, 이 친구들이 이 참여 코드 해놨잖아.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해 나중에. 그냥 광고만 하고 나가는 흐름은 그나마도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 나는 몰랐어요. 막 뭐 누르라고 눌렀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예. 저희가 수시로 지금, 아니 대표가 새벽에도 수시로 그 댓글을 막 지우고 있어요. 막 200개 300개씩을 넣어버려요, 댓글을. 그게 안 그랬는데 최근 며칠 동안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우지도 못하고 공지를 또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여간에 이 이야기가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해 보시지 않게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또 분명히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쟁이들, 법적인 처벌을 다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제 그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아이고 호드람 선생님께서 광고쟁이들 붙잡는 건 제가 잘하는데, 그렇죠. 호드람 선생님께서, 아니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모르겠냐고. 직원들이 뭐 저희도 한두 명이겠냐고. 간부직이라고 임원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면 신고도 안 해놓고 하는 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금융범죄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 다 여러분들께 돈 보내세요 뭐 이런 친구들이 많다. 특히 어린애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종목 기준을 잡아드렸고, 이 포스코 하나가 틀렸네요. 포스코.
그리고 HMM까지. HMM은 오늘 그 공시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같이 해석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일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좀 잠깐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또 외부에 이제 방송 들으러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녹화 그대로 올려놓을 겁니다. 안 지울 거예요. 왜? 본다니까 진짜로. 그 친구들이 봐요. 그래갖고 비밀번호를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이거 보고 입장하는 거예요 지금. 비밀번호를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나가냐고 다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겁없이 아주 언론사를 끼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 요 기준을 설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번 하시죠. 어수선한 분위기도 넘길 겸 701109 한번 갑시다. 예, 701109 701109.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 피해 보시지 않으시게끔 하려고 이렇게까지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뭐 오픈해 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자, 출석 체크 701109 그렇게 하시고, 요 종목군들은 내일 아침에 요 기준 거래량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요 텍스트 파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받으시는 범위 기준 링크하고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 자료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풍문으로 들었소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그래서 그 자료 그다음에 링크 전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각 채팅방에 능동적으로 701109 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장전 뭐 상한가 따라잡기 거래량의 비밀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 그 올려드린 요 내용이 가장 마지막 버전으로 돼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HMM 자료 기준이어가지고 지난주 방송 자료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 방송 자료에 80 한 2회차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그 모니터링 하시고 자료 올려주시는 우리 직원분께서는 거래량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82회차 자료. 요 82회차 자료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가 제대로 고쳐놓은 거죠. 3천억 원의 기준을 잡고 그죠? 거래대금 3천억 원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 지금 예전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82회차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텐데, 82회차 자료 기준, 그 다음에 82회차 팍스경제 TV 링크까지. 그래서 82회차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예전 거 그 작년 12월 11일 날 거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준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1,000억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근데 이것을 이번에 다시 바꿔드린 거죠. 업그레이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 원고 뒷부분에 이제 그 같이 넣어놓게 됐는데, 그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증권 분석의 정의, 추세 매매 기준, 그 다음에 거래량의 기준, 거래량 이렇게 3천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놨죠. 바꿔놓은 거를 기준으로 잡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DF 파일 82회차 거 올려드렸고, 그 82회차 방송 링크도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거래량의 기준은 OMA, 20MA 기준을 설정하면 무난하다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냐면은, 자 한번 보시면 이런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윙 종목으로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스윙 종목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는 기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죠.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평상시 이 앞쪽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요. 앞쪽의 기준에서도 만약에 이제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난 얘를 따라붙고 싶다라고 하면은 5MA, 20MA의 요 거래량 부분, 5거래일 동안의 평균,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따라붙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추세범위에서 실패가 되더라도, 이런 급락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기준점은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들어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뭐 이 종목의 기준을 2000년 초반이죠. 뭐 2,000원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그 흐름의 기준이 되는데 이때 이후에 전체적인 추세 범위에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특히 이제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의 흐름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터질 때 기준에서 추세 매매 기준은요. 어떤 기준?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제가 2대1에서만 본 것 같은데 새벽에 재방송을 우연찮게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오늘 교육 잘 받으셨죠? 거래량 어떻게 된다고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예요. 정신 나가네지 그건 전일 대비 20배의 거래량이라는 게 어딨어 세상에. 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어제 3,200만 주 터진 HMM이 3,200만 주 곱하기 20배면 얼마예요? 오늘 6억 주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주식수가 3억 2,800만 주짜리가? 예? 아이고. 결론적으로 OMA, 20MA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가총액 1조 이상의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50개 종목이나 더 넘게 나와요.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뭐 평상시의 변동성이 예를 들면은 1, 2%, 2, 3% 물론 이제 HMM의 변동성 요즘에 커졌지만은 제한적인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1%, 2% 움직이는데 오늘 들어갔다 손절하고 나와요? 아니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추세매매 기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추세매매 기준에서는 잘 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5MA, 20MA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날만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이 양봉이에요. 거래량 수반되는 날.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리든가 음봉일 경우가 있죠. 그럼 상관없다는 거예요.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시장 연동폭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리고 거래량이 희한하게 보면요. 주가 밀려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어요. 정상적인 종목은. 그리고 이제 요런 OMA, 20MA.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야 변동성 매매까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의미 있는 거래량. 앞전에 캔들의 크기가 조금 커져 있던 거래량의 기준.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린 거고 조금 이따 이제 추세 자료도 또 드리고 추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그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HMM의 기준점의 거래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의 기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차익 실현의 범위라든가 변동성 기준에서의 편입의 기준이라든가 상한가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뭐 손절 범위라든가 오버나이트 범위라든가 뭐 이런 기준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린 거니까 꼭 참조해서 수익 내시고 그래서 주도주 또 수익 종목 또 추세 매매 기준 이런 쪽의 종목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O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자료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교육은 나중에 녹화 방송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읽어보시기만 해도 되고 우리가 링크 올려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11일 관심 종목의 기준에 똑같습니다.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5MA, 20MA 거래량과 양봉이 나올 경우 변동성의 매매에서는 이 기준 거래량이 꼭 실려야 됩니다. 이 기준 거래량이 5일과 20일 이동평균 거래량보다는 높게 설정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거래량을 넘기면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오늘 그 HMM의 경우가 다시금 이제 주가가 움직임 폭이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2천만 주만 돼도 시장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래 대금이 되죠. 오늘 사실 2,500만 주까지는 안 터졌어요. 1,500만 주 터지는 흐름이었는데 그렇게 돼도 이제 3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 방을 제가 뭐 올려드릴 수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그 아까 보신 그런 광고방 비밀번호 있고 그런 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녹취 따고 다 하세요. 후드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들 금융당국이나 이런데 민원은 다 넣어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피해 안 보시게끔.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친구들은 두 번 다시 발을 못 붙이게끔. 아니 비밀번호를 걸어놨는 데까지 들어오는 나쁜 녀석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광고하는 건 광고하는 거고 불법 행위까지 하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저기 경고문고 아까 내가 얘기해 준 거 그거 다시 백해갖고 녹화 방송 듣더라도 경고문고 지금 당장 만들어서 우리 임직원 방에 다 올려놓고 개별 톡으로라도 다 들어가서 경고문고 다 올려놓고 그쪽 방에도 그 누군가는 읽어보겠지. 바로바로 지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처벌 받는다는 거 명확히 알아서 겁을 내고 그런 행위를 우리 쪽에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방송 원고의 기준에서 빠르게 시황 검토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종목 일단은 뭐 변동성이 지금 나와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서 또 보겠습니다. 주력주는 주력주대로 기준을 잡고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안 잠길 수가 없는 게 담당 직원한테 얼마나 악을 쓰겠어요. 하루 종일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주식 투자에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 투시경 시즌 3.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은 뭐 박승희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차분히 보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이 그 방송 원고 자료를 올려드렸죠.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만약에 안 올려드렸으면 다시 한번 유무료 방에 다 올려주시고, 올려주셔야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 내용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의 시황 부분은 내일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장중에도 올려드렸어야 되는 게 맞고, 야간에 팍스경제 TV 그 방송하는 그 요즘에 시황 위주로 하니까 그 링크를 다 저희가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기계적으로 다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야간 무방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팍스경제 TV 시황이 더 긍정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녹화 방송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의 월봉 기준에 저렇게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돌렸는데 저게 뭐 어떤 부정적인 그 캔들의 추세 범위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망치형이 형성이 된 거고 그만큼의 힘의 강도가 세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죠, 사실은. 어찌됐건 이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에 자, 종가상으로 전월 고점을 넘기거나 혹은 전월 고점을 항상 넘기거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상 최대치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여기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하락장악형이 떴다 꼬리 달고 돌렸단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 이게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뭐 대세 하락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재테크의 여왕 얘가 계속 들어와요. 나 진짜 교육하면서 이게 자꾸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얘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 여기 지금 당장 들어가. 다 들어가. 지금 직원분들 다 들어가 일로. 재테크의 여왕에 다 들어가. 우리 직원분들. 싹 다 들어가.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아 계신 분들 싹 다 들어가. 싹 다 들어가서 내일 당장 그 금융당국이나 검찰 고발 못하고 저기들 제대로 못 잡아내면은 안 돼. 지금 며칠째 계속 들어와요, 얘가. 이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피해를 없애는 것부터 중요하니까 이거 뭐 윤정부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들어요. 며칠째 계속 재테크의 여왕 같은 소리 확 그냥 막 그냥 이것들이 아주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죠. 이거 못 잡았네 이거를 이걸 못 잡았네. 가서 재테크의 여왕 유튜브를 뒤져보든 얘 나올 거 아니야 어딘선가. 얘 센티비야 어디 거야 서울경제야? 이런 애들을 다 잡아내야지. 문구 만들어 놓으라 했잖아. 불법 행위 하시지 마세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제가 이거 죄송한데 이거 다 올려놓을게요. 아니 무슨 이걸 하나 대표가 일일이 다 해야 돼? 몇 날 며칠을? 불법 행위 하지 마세요. 금융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이기에 어제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나가라고 문제 아니에요. 벌써 내보내버렸어. 윤정도를 아니까. 얘네들이 알고 들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윤정도를 알고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니들 방송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박스경제 TV에 재테크의 여왕 이거 못 잡아낼 것 같아? 아까 방송하면 이거 못 잡아내? 바보들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3일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못 잡아내? 지금 윤정도를 내보냈다는 건 뭐예요? 윤정도를 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방에 들어와 계신 15,000명이 피해를 보시는 건데 이거 지금 유튜브에도 어차피 우리 다 올려놓을 거니까 이거를 지금 고객분들 앞에서 교육하는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돼? 몇 남 며칠째 무슨 짓이야 이게? 재테크의 왕 니들 듣고 있으면은 각오하고 있어. 우리 고문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고발 조치 그대로 할 테니까. 그리고도 자정이 안 되면은 박스경제 TV 방송에서도 계속 내보낼 거예요. 방통위에서 보고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이거 불법행위라 이거 좀 피해 안 가게끔 하려는데 문제되면 제가 혼나겠습니다 하고 얘네들 그대로 잡아서 아주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윤정도를 내보냈잖아요. 그죠? 방금 보셨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글 쓰고 있는데 안다라는 거예요. 윤정도를 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1시간 간격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방송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거기에서도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재테크의 왕 이 그 카톡방 자체를 아예 폭발을 시켜줄 테니까 다음 카카오에 내일 당장 판교 가서 신고 다 해. 알았어요? 우리 직원분들 판교 소비자 센터가 가가지고 신고 다 하라고. 다른 분들 피해 안 가게끔. 저게 정상적인 업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광고하고 나갈까요? 채팅방에 그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요 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막 어디서 전화 와요 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완전히 오늘 날 잡았어. 아니 광고쟁이들만 들어와 봐 그냥 다 올려놓고 다 혼내줘야지. 그래서 나스닥의 월봉 기준에서의 이러한 흐름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러한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011년부터 이렇게 잘라드린 이유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월선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자체가 잘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야간 교육할 때나 박스경제 TV 녹화 방송 보시면은 또 오늘 방송에서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덜 얘기했죠. 왜냐면 뭐 시장도 어찌됐건 우리는 눌려져 있었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2013년도의 이 흐름, 이 금리 이렇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지금 1.5, 1.6이 문제가 아니라 3%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이때 뭔데요? 긴축을 단행했을 때. 지금은 뭐예요? 긴축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어수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긴축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오히려 이제 1조 9천억 달러까지 경기 부양책으로 뿌리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무리수 드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견이 일부 있을 뿐이지 그게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거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전에 금리를 실제 긴축을 단행했을 때와 또 금리를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의 랠리 저것을 또 땡기고 놓고 보면요. 2013년도에도 엄청난 랠리의 기준이 잡힙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 2013년부터 긴축을 단행했을 때 지금의 지수를 보지 말고 이렇게 당겨서 보면 엄청난 폭등이죠. 2013년 이후에. 그죠? 저러한 랠리의 흐름들을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저러한 랠리의 흐름들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지셨던 내용들이 몇 날 며칠째 시청률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뭐 시청률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고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소형주 뭐 상한가 같네 이런 광고보다는 똑같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쇠뇌가 되실 정도로, 왜? 한 번만 알면 되거든. 한 번만 알면. 한 번만 알면. 그래서 요 그림 자체도 쭉 넘겨서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요 기준이잖아요. 일본으로 보시면 이러는데, 오늘도 이제 박스경제 TV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 채널 돌리면은 시황을 돈 받고 팔아먹는 친구였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은 많은데 뭐 후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분이 시황을 돈 받고 팔아. 여전히 시황을 돈 받고 팔아. 그걸로 해서 밥을 먹고 살아. 근데 그게 자기 의견이냐 이거지. 예? 블룸버그에서 이제 남이 컬럼 써놓는 거 그런 거 다 훔쳐다가 하다 보니까 엄한 얘기를 합니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자, 이번에는 달라. 맨날 다르대. 2017년도에는 뭐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군사 전문가였다가 폭락이 올 거라는 둥. 왜 그런 막연한 공포감을 줘요? 이번에도 이 국채 수익률의 그 범위가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게 뭘 그렇게 굉장히 가파르나? 그리고 지금 이게 감내하실 수 없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 다시금 놓고 보실 때 기준에서 이 월선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 이게 가파르다? 뭐 가파르다면 가파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안 가팔랐나? 이럴 때 금리를 실제로 올리고 있을 때죠. 기준 금리를 올릴 때. 그 이전에 지금 아직 기준 금리는 뭐 아직 먼 그 훗날로 기약을 하고 있는 거고, 긴축,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안 하는 긴축의 기준, 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지. 거기다가 퍼센테이지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요것만 인식을 하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때에도 시장은 급등이었다. 왜? 경기가 살아나서 채권금리가 강세를 띈다라는데. 그죠? 경기가 살아나서 채권금리가 강세를 띈다는데 뭐가 어떻게 그게 악재가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시장이 조정 나온 케이스는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와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에도 이게 문제가 되냐 이게 지금 뭐 몇 퍼센트나 된다고. 여기서 이런 흐름, 여기서 이런 흐름. 근데 왜 호들갑이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해석인 거죠. 그게 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면은 이때처럼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 지나고 났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더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거고. 그럼 그게 진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갈 자금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최소 3% 이상의 등락 범위가 나와야 된다. 그죠? 결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 요 흐름을 놓고 보실 때에도 S&P 5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한 거예요. 기술주의 기준에. 그죠? 여기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한 거예요. 기술주의 기준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먼 구간에서 한 번씩만 이렇게 보시면 두 번 다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첫 번째,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시장이 폭파적인 막 대세하락이 나온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큰 이슈 때문에 한번 출렁거리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 없다라는 거죠. 바닥금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기준에 원자재 가격의 강세의 기준이 경기의 호조세에 의한 수요의 논리에 의한 강세라면 그것도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요가 없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나오는 거,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세 번째, 환율에 있어서 자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다가 지금 기껏 해봐야 92예요. 근데 무슨 강세 그게.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에 놓여져다 90까지 내려오니까 그게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의 강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엔화 대비해서의 강세죠. 달러 인덱스라는 건 6개 통화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유로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그리고 엔화,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덴마크 화폐. 근데 그것을 6대1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아요? GDP 기준을 잡아서 비중으로. 근데 거기에 유럽이나 유로화나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미국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을 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의 상대적인 약세, 엔화의 강세.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작년 하반기에 급격히 들여다본 거예요. 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민주당의 승기가 잡힌다라는 쪽에 이제 조금씩 여론이 치우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환율의 부분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의 정책적인 범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업종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업종을 좀 본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놓고 보실 때는 얼마요? 1,300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된다. 예? 그게 뭔데?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화폐가 완전히 휴지 쪼가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IMF 터졌을 때의 기준하고 리먼 터졌을 때의 기준이죠.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시황 부분만 간단하게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예? 자, 그렇게 해서 시황 전체의 흐름을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놓여진 내용은 1월 말부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3,000 깨지고 뭐 2,800 내려가고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2,500원 안 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2,000까지 깨질 수 없어? 아니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경제 동향이나 모든 것이 시장을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끌어내릴 그런 기준이 되느냐의 해석 부분들,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엉엉엉 우는 걸 가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를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중금리의 강세, 그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 그에 따른 채권 금리의 강세. 또 다시 얘기합니다. 채권이나 이런 부분을 혼란스러워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솔직히 게으른 친구들은 저희 주변에 뭐 연구원이나 뭐 누구들 마찬가지 게으른 친구들은요 이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절실하니까 여러분들 자산 운영하면서 절실하니까 다 이거 듣고 어떻게든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개 중에는 야 종목 하나만 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구원들은 이조차도 이렇게 쉽게 배우는 것도 안 배우는 경우가 있어. 세뇌를 시켜야지. 지금의 문제는 뭐다? 아니 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왜 자꾸 부양책을 쓰냐 이거야. 그거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국만 조정 변동폭이 컸죠. 유럽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왜 미국만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을 하냐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표가 좋아서 채권금리가 강세를 띠는데 왜 너희들만. 1월 말에 이미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나오든 말든 아니 지금 자꾸 시장이 뭐 질이 안 좋네 하는데 질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어제 우리가 다 뒤져보니까 어때요?
IT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질이 안 좋아요. 다 강세를 띄고 나서의 조정이지. 미국 국채 금리 강세에 따른 부분은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 그냥 읽어보시면. 오히려 윤정도 분명히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2월 25일에도 호재입니다.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 장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고 나서 국채 금리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니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그리고 시장도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시장이 조정이 막 급격히 나왔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여는 총재 분들의 코멘트 부분도 결코 뭐 누굴 속이려고 이런 코멘트를 하나? 이분들이 무슨 뭐 윤정수처럼 무슨 뭐 회원 모집을 해? 아니잖아요.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한 장만 있어도 여러분들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한 장만 있어도. 이것도 이제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 오타들도 있고 그렇죠. 이거 어디서 퍼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다 만든 거예요. 윤정두가 얘기해주고. 인상과 인하의 기준.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요거는 잘못된 건 사실은 인상, 인하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줘야지. 그래서 인하하게 됐을 때 소비 촉진을 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금리를 인상하게 됐을 때 경기도 살아나고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고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경기도 계속 좋아지고 그러니까 적절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 뭐 이 순환성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뭐 지금의 기준은 미국 쪽의 기준인 거죠. 왜 경기가 좋아지고 하물며 장기물의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는데 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하느냐? 뭐 경기 부양책 하니까 뭐 바수주 다 좋아했잖아요. 와 이거 재료예요. 이게 재료인지 뭔지도 솔직히 정확하게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재료입니다. 그죠? 그 경고 문구에 그 전화번호 다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의 월봉도 똑같습니다. 아까 나스닥 S&P 500 지수랑 똑같이 코로나19 이후에 양복이 나올 때 전월 고점을 다 넘겨요. 전월 고점을 다 종가상이 됐든 장중이 됐든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때 한번 빼고는 다 전월 고점 다 넘겨.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엘린 거지. 이게 어딜 봐서 조정의 장입니까?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나스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 못 간다고 얘기한 게 여기예요. 그리고 이 꼬리에 달리니까 여기선 아주 난리가 났죠. 저게 8, 9, 10월입니다. 8, 9, 10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죄송합니다. 3월, 2월, 1월, 12월, 11월. 이게 8, 9, 10. 그죠? 10월 달에 우리나라 10월 말에 어떻게 돼요? 10월 말에 시장 뭐 난리 난다. 대사랑 나온다 할 때. 근데 계속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시장의 기준을 다시금 보셔보면 이렇게 돼 있다. 나스닥의 기준도 이게 대세하락장입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까요? 그때 당시 땡겨서 이게 대세하락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수도 볼까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대세하락장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환성으로 종목 업종군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이게. 윤정도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시장이 좋은 게 없다, 편안한 게 없다. 왜? 이들의 랠리의 기준에 고점 부분을 여기를 넘겨주는 흐름을 누가 갖고 와요? 전기전자 업종이 연출을 해줬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 개선폭이 더 나와주면서 결국은 이걸 전기전자 업종이 땡긴 거죠. 거기에 불을 붙이고 전기전자 업종이 불을 붙이고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 따른 엔화의 강세, 거기에 자동차의 실적 개선폭, 또 진보 정보 들어오면서의 친환경, 전기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그 주도주를 가지고 가는 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점들이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월봉 보시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예요. 사상 최대치. 니케이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현재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이 사상 최대치인 거예요. 지난달에 뭐 윗골이 달린 게 무조건 이게 하락 조정이에요? 이게 대세 하락이야? 이게 이 윗골이 달리면? 아니죠. 대세 하락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기준에서 또 신고가 나왔다가 종가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이 종가가 아직까지 위에 있는데 왜? 그리고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거라는 거죠. 다우지수의 23%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살짝 눌린 저 기준이 10월 말 저점 대비 23%. 그리고 S&P 500 지수 10월 말 대비해서 얼마? 20.71. 얘들은 많이 가는데 우리 못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 옆집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들은 이렇게 움직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 무지하게 받고 기술주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들보다 나쁘지 않은. 벌써 가격 조정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예? 결론적으로 독일도 지금 26%예요. 유럽이 미국보다 약하지 않다는 거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오늘 못 갔어요. 어제 1%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체 30%대 중후반까지의 강세 이후에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미국장보다는 여전히 지난 10월 이후에 10월 말일 이후에 여전히 강세. 이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큰 강세. 얼만데 이게? 45%. 누가 끌고 간대?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지금 기준까지 해서 이번 15만원 찍은 것까지 하면 90% 이상. LG화학 60만원 이탈됐던 흐름에서 105만원까지. 현대차 16만원 이탈됐던 흐름에서 얼마? 40만원 수준까지. 16만원 이탈됐다가 30만원 수준까지죠. 30만원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시장을 종목별로 업종 대표주가 7, 80% 이상 또 LG전자 120% 이상 들어 올려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의 기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게 30%. 그러면 니케이나 유럽보다도 사실 10월 말부터로 따지면 우리가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극대형주 주도주 IT 화학 자동차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주지. 팔았잖아 우리. 언제? LG전자는 여기서부터 L전자 잡았죠. 71,000원에서부터 쭉 잡아서 12월 23일 날 얼마? 9만원 초중반까지도 계속 매수해서 12월 23일 날 윤정도 음력 생일날 결국은 얼마? 상한가 11만 9,500원. 그러니까 12만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서 물량이 많이 뺏겼죠. 30% 비중에서 20% 차익 실현했으니까. 왜? 상한가 풀리니까 자꾸. 그러고 나서 뭐 재편입 기준에서의 흐름 또 차익 실현 이후에 마지막 굉장히 높은 가격대 최고 높은 가격 얼마? 17만원 전후. 현대차는요. 현대차 1월 4일까지도 안 팔았잖아요. 왜? 우리가 기준 잡은 가격대가 아니니까 펀더멘털 대비. 근데 1월 8일 날 상한가가 들어가 누가?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가.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현대차 24%씩 올라오는데. 그럴 때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IT는요. 아쉽지만 아직까지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어. 근데요. 안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시가총액 2위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지난주에도 넘겨버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버거운 조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은요. 이 시장의 30%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44% 올라와 있어요. 시장 지금 30% 올라왔잖아요. 44%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종목군들처럼 테마 불었다가 한번 쭉 갔다 그 다음날 하한가 맞는 그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70% 가까이 67% 올라와 있죠. 그죠? 삼성전기가 좀 창피하게 36%가 37%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의 기준이에요. 여전히 LG와 현대차 그룹주, L전자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10월 말 11월부터. 그게 주도주예요. 걔들을 만약에 또 중간에 또 한번 또 차익 실현해서 전략 연금화를 했다? 어디서 살 건데?
욕심쟁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실 건데. 물론 현금 비중 아예 없는 것도 윤정도가 리딩 잘못해드렸어. 그러면 그거 혼내시면 되는데 후행성으로 이렇게 밀려있고 힘들 때 현금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제주도 산다니까. 오늘 개장초에 14만 원에 다 털고 밑에서 우리가 또 샀어야지 그러면. 제주도 통으로 산다니까. 근데 그 정도의 기준은 장중에 교육을 계속 해드리니까. HM은 교육 안 해드렸어. 다 해드렸잖아. 그럼 개별 매매 기준도 잡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손절을 했어. 오늘 갭상승 나와서 어떻게 안 따라가? 결론적으로 갭상승의 음봉이니까 잘 됐다야? 아니죠. 그게 내동매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순환성으로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다시금 오늘 같은 날 눌리거나 뭐 개별 이슈가 있어서 대밀리기도 한 거지만은 KB금융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올라와서 막 시장 수익률인 거고 거기에 눌려진 폭이 있어서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런 변동성이니까 KB금융도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호강을 한 거고 그거를 주력주를 잘라서 옆으로 옮기겠다. 그래 주력주가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다른 종목 업종군이 조정 안 받습니까? 특이 케이스로 HMM이나 이런 쪽 스윙이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은 그래서 뭐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기준은 가급적이면 주도주 IT 위주로 그게 7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왜? 실적이 가장 뒷받침되는 쪽이니까. 나머지 갭을 다 필요 없어요. 실적이 돼야 돼 무조건. 그래야 주도력을 갖고 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동차의 실적 개선 폭도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 기준은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흥행 부분. 네 번째 부분은 이제 KB금융의 환급성의 현금 환급성을 가지고 있는 우량주의 기준에 손실은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이번에 수익을 좀 많이 발생을 시켜준 기준이 됩니다. KB금융은 일단 오늘 기준에 아쉽지만 절반 정도의 차익 실현을 공식화해 놓은 상태이고 뭐 최고점 못 잡았죠. 54,000원 뭐 이탈되면 정리 기준이니까 내일 또 갈 수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준점만 우리가 좀 설정해 대처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MM의 실적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는 흐름 거기에 매집 거기에 변동성 확대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 정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잘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의 이 해석도 매번 해드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돼요. 뭐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직원분 또 가르쳐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기준의 변동성.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면서 애를 땡긴 건데 전기전자 업종 116% 올랐어요. 시장은 30%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올라와요? 130%, 하이닉스가 193%, 시가총액 1, 2위가.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3%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얼마? 116%. 못 따라왔죠. 그럼 뭐예요? 중소형주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가고 하이닉스도 더더욱 가고. 그러나서 유가증권 시장은 2015년 말 종가 부분을 이탈시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얘는 절반 정도뿐이 조정이 안 나. 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뭐 외국인이 많이 판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55%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50%. 개인들은 삼성전자에 8% 지분뿐이 없어요. 그럼 잘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 이고점조차도 못 넘기고 있을 때 이고점 못 넘기는데 뭐 대박 종목들이 있어? 있지. 우리도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뭐 시즌도 들어갔고 진단키트들 다 잡아먹었고 거기에 뭐 신풍제약은 안 잡아먹었나? 마지막에 손절을 했더라도 뭐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깔끔한 거예요. 그냥 정리하면은 정리인 거야. 주도주 이외의 종목은. 그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비이성적인 거래는 있었다 할지라도 주력주들의 기준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안 빠지고 그러나서 결국은 요 기준에 고점을 넘기는 기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기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시가총액 1위 2위가 저 고점을 넘기는 거죠. 시장은 못 움직인다니까. 본격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격화. 똑같이 코로나19 때 밀리고 얘는 바닥을 깨고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다 바닥을 깹니다. 전기전자 업종만 정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윤종도 뭐라 그랬어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에는 무조건 실적주가 땡긴다. 근데 이미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 땡기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시장은 2018년 고점을 넘겨요. 그때 막 여전히 시장 주도력은 누가 했다? IT가 갖고 있다. 왜? 실적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고점을, 요 고점을 3260 요 고점을 넘기는 게 누가 돌려야 된다? 당연히 IT가 돌려야 된다. 그게 누군데요? 삼성전자. 언제 와? 삼성전자의 그러면은 저 고점이 삼성전자가 먼저 넘기는 거예요. 삼성전자 넘기면서 시장에 넘겨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먼저 간다니까. 그러나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면서 얘가 넘어와.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300포인트 올라가야 되니까 10%라고 치면 삼성전자는 얼마?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 근데 그것도 먼저 올라가겠죠. 그러면 10%가 아니라 대략 한 15에서 20%까지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든다면 저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 그럼 삼성전자가 20% 움직인다 하면 얼마? 앞전 고점 넘기는 흐름. 거의 뭐 20% 좀 더 넘기면 바로 그냥 10만 원인 거예요. 오늘 뭐 8만 1,000원이 살짝 훼손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일 8만 원 이탈된다고 하한가 가나? 8만 원 이탈되면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쏟아 부어요? 하한가가? 아니죠. 아니.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는데 예전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연기금 미워요. 연년년 한번 갑시다. 연기금. 예? 제가 자료 끄집어내는 동안에 자 출석 체크할 겸 연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서로 믿자라고 했잖아요. 연기금 미워요. 빨리 자료 이제 제가 찾아서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바로 보여드리고 빨리 출석 체크도 할 겸 연기금 미워요. 연기금 나빠요. 연기금 연년년 지금 그 질문을 주시는 것도 다 잘못된 정보를 외부에서 공부도 안 하는 것들한테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니 현혹이 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예전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고 지금 자료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연기금 연년년 그리고 이 자료도 다시금 여러분들께 뿌려드릴 거예요. 수급 범위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수급 범위가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수급 범위를 연기금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문제인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몇 강 정도에 있으려나. 그리고 아주 예전 자료로도 보여드릴게요. 연기금 최근 걸로 그냥 볼까요? 연기금 최근 지난주 걸로 한번 봅시다. 84회 정도 볼까요? 여기 있으려나? 연기금 연년년 목도 안 좋고 기분도 다운되고 이쪽에 없고 잠시만요. 연기금 어이구 84강에 없고 83강.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 연기금 관련해서 2005년도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 교육 자료에서 연기금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윤정두가 말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만 놓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연기금 기준인데 여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수급 자료 범위 여기 다 붙어 있네. 몇 강에 이게 83강입니다. 83강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연기금 연년년 요 자료 좀 주시고 83강 팍스경제TV 링크도 좀 주시고요. 예, 보시면은 빠르게만 진행해 드립니다. 어차피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보시면 국민연금이 이날 기준까지 3월 4일까지 4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다 이거야.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13조 그러니까 14조 팔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죠? 14조를 매도했다. 14조를 매도해서
안 좋은 연기금이다. 두 번째 기준은 30조를 더 판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시장은 박살이다. 세 번째 기준은 30조를 매도해도 뭐 우리는 상관없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4조를 매도하는 그 구간 동안에 12월 24일부터 시장의 지수는 20%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미끄러져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유튜브 또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 쪽에 출석 체크 좀 한번 합시다. 좋아요 좀 한번 좀. 187분이시면 200분 잡고 200 곱하기 70%면 140개. 링크가 이거 언제 걸 링크를 준 거지? 옛날 거를 제가 클릭을 했나 봐요. 이거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올려놓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죠. 154분 들어와 계시는데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42분이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지금 연기금 그 교육해드릴 테니까 좀 커피, 아이스 커피 한 모금 먹을 동안에 좋아요 빨리. 160분이면은 100분 정도는 눌러주셔야죠. 좋아요. 유튜브에 엄지척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 동네 창피하게 이거 엄지척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동시 접속자가 157명이지만 방송 끝나고 내일 딱 들여다 보면은 한 5,00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 PD 있으면은 이 그 저기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유튜브 그 자체 뭐죠 그거 광고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광고 매출 나오게. 광고 매출 나오면은 뭐 고생하신 분들 인센티브 받아가면 되는 거지. 윤정두가 그거 안 뺏어갈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60명. 조금 이따 또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준에 국민연금이 45거래일째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준에서 12월 24일 기준 여기서부터 물론 지금은 이제 지수가 더 미끄러져서 더 깨져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7% 강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락에서 매도하느냐의 기준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HMM에 개인들에게 100만 주 떠넘겨진 날이 있어요. 금요일 날. 이날 같은 경우 130만 주 떠넘겨졌는데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이날 220만 주 떠넘겨졌는데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집중시켰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종목의 주식수가 얼마큼이냐는 거예요. 그럼 힌트를 드렸죠. 다시 얘기해서 국민연금이 14조를 매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만 2,100조에서 뭐 2,200조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2,000조 기준 잡아서 14%면 0.7%입니다. 0.7%가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막 밑으로 내려 꽂는 게 아니죠.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기준은 앞으로 30조를 더 판다? 그럼 1.5%예요. 1.5% 때문에 시장이 붕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조 원을 매도할 수 있다. 추가 매도할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거꾸로 13조 원을 매수할 수도 있다의 기준이에요. 짧게만 딱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 내용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다 보세요. 보셔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 지금 그 여기서 볼까요? 요거 2016년도에 20% 비중으로 늘리겠다라고 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비율이에요. 목표 비율. 저대로 딱딱딱 소수점까지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 비율.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17.3을 목표로 했는데 어떻게 돼요? 19%를 넘겨버리죠. 그래가지고 막판에 작년 말에 갑자기 막 2%를 내다 팝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막 내다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올해 그 목표 기준이 16.8로 작년 17.3보다도 낮춰야 되는데, 지난해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제 17.3%라고 한다면, 금액 기준으로 얼마요? 794조 운영 기금이고 137조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의 기준에 190조 정도였나요? 뭐 꽤 많이 증가돼 버렸단 말이야. 19% 갖고 있으면서. 근데 19% 갖고 있을 때 190조가 된 게 아니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쯤 다시 이제 또 연말치가 나와 있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가장 빨리 나올 때는 그 해당 월이 그 다음 달에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인가 하여간에 이제 그 시장이 좀 리먼 때 안 좋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안 보여줘. 안 보여줬어. 바로바로 안 보여줬어요.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도 이게 11월 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이제 19% 형성이 돼 있었고 그게 150조 원대인가 뭐 그럴걸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기준에 시장이 더 올라오면서 평가 금액이 더 높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14조 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30조를 더 팔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건데 2021년 말의 기준에서는 이제 연기금 자체 규모가 자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16.8로 해도 142조까지 보유 비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럼 137조에서 뭐 조금 올라온 거 그게 아니고 요걸 보시는 거죠. 어느 거 최대 허용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기준에서 전략적 전술적 기준의 범위를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딱딱딱 맞게 떨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과 전술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저는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저런 애누리를 준다라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 5%의 애누리를 준다는 거야. 아니 시장이 좋아서 막 가만히 있는데도 주가 올라와 버려. 그 만약에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1000조 운영하는데 20% 채우기로 했어. 그러면 200조야. 200조 채워놨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얼마 올라서요? 6만 원 이탈된 그 가운데서 9만 원대 쭉 올라왔잖아. 그죠? 6만 원 이탈돼서 5만 6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70% 올라왔잖아. 만약에 200조 갖고 있는데 70%는 140조 수익 났네. 그럼 어떻게 돼? 1140조 대비해서 20%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총 허용 범위가 전략적 전술적 범위에서 5% 범위를 더 살 수도 있고 덜 뺄 수도 있다.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조 원을 꼭 내다 파는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다 팔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주워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 이게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14조 원을 내다 팔았어도 어느 방향으로 내다 팔았냐 이거야. 막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 던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잖아요. 두 번째 기준은요. 30조 원을 무조건 팔아? 아니죠. 대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만약에 30조 원을 만약에 다 판다고 쳐도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1.5% 수준이에요.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죠. 그냥 기자분들이 써놓는 거 그거 그냥 갖고 나와서 몇 거래일 기자분이 딱 써놓은 게 아마 그게 조선일보에서 맨 처음 써놨던가 뭐 그래요. 그래 그분이 이제 뭐 32일인가 그때 적어놨었어. 35일인가를. 그 다음부터 방송 이제 가끔씩 새벽에 뭐 우연찮게 보고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읽어. 며칠이 지났으면 36일이면 36일, 38일이면 38일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요. 갖고 나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전략적, 전술적 비중 조절하는 부분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그냥 떠들어도 돼요. 아까 그 돈 받고 시황 판다는 양반. 이런 것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연기금이 뭐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뭐 지분 막 갖다 팔아가지고 그냥 시장이 망가지고 아니 시장 아까 안 봤어요? 미국장 안 봤어? 우리나라 안 봤어? 이게 조종장에 이게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게 조종장입니까? 아니 물론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 근데 이게 대세 하락장이야.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정도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점에서 하셨어? 앞으로 분할매수 하세요. 시장은요.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금리 멀쩡해. 바닥금리잖아요. 환율 멀쩡해. 상품 멀쩡해. 뭐가 문제인데? 앞으로 아무 문제 없어. 연기금? 거짓말쟁이들. 그럼 나머지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쟁이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죠? 하이닉스 외국인이 팔죠? 진짜.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50%.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5%. 삼성전자 개인들 지분이 8%. 진짜 무슨. 연기금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의 기준도. 개인이 어찌됐건 사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본다니까요. 매수와 매도를.
근데 이 매수와 매도의 기준에 순수한 매수만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매수 고빈도 거래,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그 거래 대금 때문에 점유율이 59로 잡히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아니 맞아. 볼래요? 보실래요? 선물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의 해지 물량 때문에 선물 전체적인 매수와 매도, 순매수 500계약 팔았어요. 아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케이블 경제 TV 생길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캐스트 하나 나와서 캐스트 한 분 나와서 오늘 외국인들이야 선물에서요 534계약 매도했어요. 그럼 목소리 그냥 이렇게 또 하는 남자 하나 있어. 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일 만기일이냐, 내일 외국인 포지션이, 지 머릿속에서 외국인 포지션 계산 못해요. 방송 나오는 증권사의 센터에 있는 분들 빼고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 해석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시황센터에서 이제 작업해 놓는 걸 보고 자기 거인 그냥 떠들어도 돼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특히 이제 오늘은 개인들도 많은 편인데 월등히 차이 나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또 그 다음 기관, 또 기타 법인의 수급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LP 역할이라고 그러죠. 시장 조성자의 역할. 그래서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선물 매수를 하면 저쪽에 현물 매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해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도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 조성이고, 어찌됐건 그건 뭐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해치의 기준에 이 그 외국인 기관의 흐름, 또 개인들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은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개인들이 4천억 샀어요, 그래서 시장에 밀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매일매일로 따져볼까요? 매일매일로 따져보면 개인들이 사고도 올라가요. 지금도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다 샀죠. 근데 올랐잖아 시장 11월 대비. 동학개미 승리? 무슨 얘기야. 이 뭐 얼마나 된다고. 응? 순매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이 다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은 토마스형, 에디슨형은 요 옆에 보시면은 기타 외국인이라고 또 나와요. 여기 안 나오나? 하여간에 이렇게 땡기면 안 나오나? 하여간에 기타 외국인이라고 나와. 그게 이제 에디슨형, 뒷집에 뭐 토마스형, 찰스형 뭐 이런 형들이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적격 라이센스를 취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들이 지들 돈이야? 펀딩 받을 때 다 계약서 쓰잖아요. 우량 종목만 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한국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매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액티브 펀드도 있죠.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근데 그쪽은 자산이 이렇게 많이 안 몰려요. 어쨌건 결론적으로 이들도 기관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익이 난 종목, 예를 들면 수익이 난 종목 매도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매수를 또 한단 말이에요. 손바뀜의 흐름이 지금 가격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게 뭐예요? 토마스 형이 지금 자기 돈 갖고 하는 거야? 에디슨 형이 자기 돈 갖고 매매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예요? 외국인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죠. 그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우리나라 펀드 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외국인들 중에서 이쪽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고객이 자금을 투자한 거고, 거기는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운영한다고 나올 거고. 근데 수익이 일정 범위 나와서 차익 실현을 했어.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추정만 하는 거지. 추정만 하는데 그게 100점 100승이라면은 파생 매매를 하겠죠.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매니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인덱스 상품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오르는 거. 시장이 횡보가 아닌 대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을 이끌 수 있을 업종, 그게 뭐예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실적 없는 애들을 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감사팀에서 가만히 안 둬. 그리고 결론은 매도를 했죠. 근데 환매를 안 해. 토마스 형이
간접 상품에 펀드에 돈 들어갔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 잊어먹고 맨날 거치시기여서 한 방에 넣는 경우도 있고 적립식이어서 매달 넣는 경우도 있는데 뭘 샀는지 관심도 없어. 아유 뭐 수익 나겠지 하고 있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 계약서의 양식에 예를 들면 주식 비중 70% 채우고 있겠습니다 했잖아. 근데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했어. 근데 환매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50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환매가 안 나와. 아 그럼 내리면 사야지? 내리면 사야지 했는데 뭐 갭상승 나고 쭉 뻗어 올라가 버렸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기계적으로 다시 삽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 이해가. 외국인들이 무슨 윤종두처럼 수익률 대회 나가서 뭐 1등 해갖고 뭐 대박 아니라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인덱스 펀드예요. ETF 상품도 LP 역할을 해주면서 여러분들께 수수료만 먹는 거야. 방향성을 먹으려고 안 해요. 기관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관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3조 5천억을 팔았어. 3조 5,800억을. 그중에 2조 6,900억을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시장 조정이 됐든 코스피 200의 해치 물량이 됐든 ELS의 해치 물량이 됐든 저기서 다시 산 거야. 또 아니 맨날 보면서 금융투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바보들도 아니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얘네들이 금융투자가 뭐에 증권사잖아. 증권사가 지들 돈이 어딨어. 자기 계정이 어딨어. 자본금이 뭐 얼마나 된다고. 금융투자는 자기 자본 계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증권이 굉장히 큰 증권사였죠. 2009년도에 자기 계정 2천억 돌렸어. 2천억. 2천억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2천억 돌렸다고. 근데 저 금액 다 어디서 나왔어? 저게 바로 ETF 상품에 했지. ELS 상품에 했지. ELW 상품에 했지. 그 해치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 물량에 대해서 매수했던 거지. 금융투자가 지들 마음대로 뭐 사고 팔고 해? 저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그럼 투신은요? 여러분들이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 투신이라. 얘네들이 들어와서 묻지마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연기금이 팔지 않느냐. 팔죠. 지금 며칠째 파는 거야. 여기가 44거래일이었으니까 49거래일. 근데 얘네 순매도 이것 때문에 빠진다? 얘네도 매수매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가 막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 던졌어요. 45일 49일 동안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자꾸 순매수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지 마시고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놓고 보시고 이들의 성향을 놓고 보시고 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그리고 나서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들이 바보냐고요. 아니 IMF 터지고 막 주가가 깨져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예요? 야, 시장 개방하라고. 알짜 기업도 내놓으라고. 니들 주식시장 열어놔. 우리 다 사 제껴볼란께.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IMF 때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야, 지분 좀 풀어. 내놔. 중국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증가를 해도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 받는 거예요. 바보예요? 막 위로 사야 돼 얘네가?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간접 투자 상품에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왔길래? 이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거예요. 11조 정도 했던 게 25% 빠져나가서 8조 원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25% 빠져서 거기서부터 8조에서부터 얼마? 74조까지 66조가 들어옵니다. 누가? 영희영 철수 누나, 영희 누나, 다. 그 66조면 지금으로 따지면 3배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200조 정도 되는 거예요. 200조가 들어오니까, 66조가 들어오니까, 66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 주식 사라고 돈 줬지. 그걸 그냥 꼭꼭 묶어두라고 돈 줬어? 만약에 주식 사느라고 돈 줬는데 주식을 안 샀어. 내일 빠질 것 같아서 안 샀어. 근데 내일부터 폭등이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법적인 책임 어떻게 질 거야? 계약했잖아. 돈 주면 주식 사놓으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돈 줘서 주식을 사놨는데 폭락을 했어. 법적인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소설 속에 보는 것처럼 수익률의 극대화? 그것도 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 돈이야? 막 수익률 30% 50% 물론 자문사 1위명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성공 보수를 받으니까. 어찌됐건 결론은요. 이 자금이 묻지마가 들어와야 그래야 꼭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구자인 겁니다. 선구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후행성의 기준이에요. 그럼 결론은 보세요. 외국인들도 무조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판다고 빠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내다 파는데 기관들이 나선다. 그 기관은 누구다? 뭘 기관이야.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이나 다 그냥 옆집 철수형, 뒷집 영희 누나 간접 상품 돈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지. 간접 상품 언제 돈 들어온다? 아니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날 때 2006년 6월 이후에 2004년 6월 이후에 그냥 막 돈이 풀려서 난리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막 돈이 들어오는 거지. 이번에 보면 뭐라고 거짓말해요 또. 야 여러분 말이에요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사 이거 정점이요. 그러면서 맨날 고점론을 얘기하죠. 지금 어디를 봐서 시장이 고점이냐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먼 그림에서 보시면 돈 많이 뺐네. 근데 저게 고점을 찍을 때가 얼마? 언제? 2007년도 2008년도에 고점 찍은 거야. 그때부터 훅 하고 빠져나갔고, 그리고 나서 횡보지. 저게 무슨 돈을 어디서 얼마나 뺐다. 이게 또 작년 그림이야 작년. 올해 2월 26일까지 해놨구나 업데이트를. 뭐 얼마나 뺐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정두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윤정두가 최고죠. 데이터 한 장, 종이떼기 한 장 안 갖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잖아요. 어디서 신문 쪼가리 보고 나와가지고 뭐 연기금이 팔아요. HTS도 여러분들도 보다도 못 보는 거야. 이 친구들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윤정두랑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라도 듣고 여러분들 멘탈을 잡는 거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와야 되고, 기관들의 누적 수급이 매수세가 이렇게 묻지마로, 이게 누구라고? 투신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뭐 개인들이 사서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얼마큼 샀는지. 오늘도 우리는 HMM 봤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요? 오늘 거의 개인들의 73만 주 뺏긴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매도한 외국인과 또 매도한 기관, 그리고 매수한 외국인과 매수한 기관이 있죠. 개인들의 거래량이 월등히 많지만 비이성적인 종목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영향력보다, 우리는 알죠. 우리 정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 한 달에 막 400만 원씩 내신 정회원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변동 거래량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변동 거래량에 있어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강도가 아니에요.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받추죠. 혹은 누가 빠바방 치기 시작하면 놀래가지고 막 쫓아붙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요, 속된 표현, 나쁘게 표현하면 지들 돈 아니잖아. 좋게 표현하면요, 전략이죠. 그것도. 내가 오늘 200만 주를 사야 돼. 200만 주 사야 되는데 여기다 밑에다 계속 매수 박아놓으면 나한테 물량이 떨어져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내가 오늘 200만 주 사야 돼. 그러면 2만 2천 원을 다 사버리는 거야. 뭐 1%, 2%내 돈이야?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내가 사고 싶은 만큼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량, 혹은 내가 걸어놓고 밑에서 받는 물량,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는데, 수급 강도 부분이 빠바방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빠바방. 응? 삼성전자 보면서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같이 들으시고 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우리 세력대왕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도 이제 뭐 장중에 힘겨우시죠. 어제 그나마 좀 돌려서 다행했는데, 어제는 또 HMM이 엄청나게 고점 대비 미끄러져 버리고. 오늘 수요일 보시면 지금 뭐 5점부터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야 대박 났다, 그냥 뭐 난리가 났어. 끝내준다. 아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하여간에 어찌됐건 미끄러졌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HMM을 다시금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린단 말이에요. 원래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시초가 넘기는 2750원의 편입의 기준. 그리고 이제 KB금융은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게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유무료의 차이예요. 무료도 올려드렸어요. 결국은 뭐 마케팅만 하려는 게 아니까. 이게 언제 거라고요? 이 자료를 제대로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333 한번 채팅방에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끝내드려야 이제 딥타임 하시는 분도 하실 거 아니에요. 333 빨리 333. 왜 어떤 자료를 드리려고 하냐면, 요 도서 자료 2007년도 윤정도는 벌써 준비가 돼 있었다.
그냥 지금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이게 대박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예전의 자료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자료가 뭐냐면은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의 ELW 도서에 있는 거, 이게 41페이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라는 뭔가, 지금 주도주를 잡아야지 말 같지도 않은 황금 대바닥주 잡을 거예요? 이 주도주를 잡을 때 여기서 보시면 요 내용 그대로예요. 요거 매집이 돼 있을 때.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얼마에 매집이 됐어요? 8만 원 평균 단가에 얼마? 7천억에 매집이 됐죠. 퍼센테이지로 5.5%. 그래서 30에서 50%. 그럼 8만 원 평균 단가 곱하기 38에 24, 10만 4천 원, 또 50%면 12만 원을 채워서 들어 올려놔야 그 물량들을 빼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그 예제를 전부 조선주에서부터 삼성중공업에서부터 삼성테크인에서부터 동국제강부터 싹 다 보여드린 거예요. 결국은 요 자료를 지금 뿌려드릴게요. 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이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오늘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그러면 HMM은 얼마 매집을 했죠?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하면 4% 가까이. 그러면은 1차 매집 국면이니까 20-30%.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기준 잡으면 19,000원 정도. 그럼 20%면은 얼마에 대략 한 4,000원 잡으면 23,000원. 그리고 그건 어제 돌파가 됐으니까 30%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5,000원이니까 24,000원. 그것도 어제 돌파가 됐어. 근데 2월 15일부터 단기적으로 매집한 게 그 정도란 말이에요. 2월 15일부터. 이 보시면은 2월 15일부터 어제까지의 1,190만 주. 오늘 한 100만 주 가까이니까 1,300만 주 잡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리는 매집 국면의 기준이 지금 4% 수준이니까 30에서 50%까지도 볼 수 있다. 50% 기준이면 얼마? 27,000원, 28,000원까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PER 5배만 잡아도 당연히 3만 원의 기준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 추세에 대한 부분은 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의 평균 단가가 18,658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노란톡 국민톡 유료방 아닙니까? 유료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다고. 올려드려서 자 봅시다. 어제 누가 팔았는지. 엄마, 모건 스탠리, 보이지도 않던 모건 스탠리가 100만 주를 팔았네. 어제 대차 상한이 400만 주가 있었는데 결국은 들어올릴 때 외국에서 들어올리는데 거기에 대차 때리는 쪽이 두들겨 패버린. 또 UBS도 지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각기 다른 계정일 수 있어요. UBS는 외국인 한 명만 쓰나? 각기 다른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또 UBS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의 기준도 또 같은 계정인데 지역이 달라서 있는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UBS가 이제 보시면은 180만 주 매도에 180만 주 매수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매도 어제 기준에서 기준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장 전에 요거 좀 보고 시작합시다 해서 모건 스탠리 매도, 대우증권 매도인데, 어제 매수한 쪽은 시티그룹이 개장 초에 들어왔죠. 얼마에 들어왔어요? 22,000원, 23,000원에 시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UBS가 저 13번에 써있는 UBS가 빠바방 치고 올려서 24,000원까지 땡기자마자 또 지들이 빠바방 때려갖고인데, 들어올렸던 계정이 오스트리아 계정이라고 친다면 나간 계정은 뭐 대만 계정일 수도 있어요. 같은 쪽이라면. 그리고 전혀 다른 쪽도 될 수가 있는데 같은 계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 확정 한 군데서는 때려쳐서 수익 확정, 한 군데서는 밀고 내려가면서 재편입의 기준에서의 신규 편입. 뭐 그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니까, 통정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과정에서 시티그룹은 굉장히 높게 잡힌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의 누적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UBS 쪽은 어제 그대로 손바뀜이 다시 형성이 됐고, 9일까지로 놓고 보시면 UBS 그대로 337만 주. 대략 평균 단가 17,000원 되죠. 이쪽이 18,000원. 한국투자증권 오늘도 좀 들어오는 추세였는데 이쪽. CT는 뭐 매수 단가 원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의 흐름을 같이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장중 내내 HMM 계속 HMM 5분봉 거래량 기준에서 봅시다. 예? 그래서 21,600원을 넘길 때 거래량이 얼마? 50만 주 터지면서 넘기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넘겼죠, 결국은. 매직 계산기에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월봉에서는 얼마? 28,000원, 3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의 오버슈팅은 우리는 얼마를 잡아요? 가운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희가 20% 등락 범위인데 지금은 주가 더 올라와 있으니 15%를 잡자. 어제 억울하지만
어제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거야. 또 투매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왜? 손바뀜이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소형주에서 그렇게 때려 맞으면 그거는 끝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 HMM의 추세 범위, 저 빨간색 이거 보이세요? 맨 오른쪽에 요거 그려드리면서 지금 교수용 아닙니다. 그 그림까지. 예? 그러면서 이 추세 범위를 새롭게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추세대만 목표 주가 얼마? 25,000원, 27,000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HMM 약 1,200만 주 평균 단가에 18,700원 수준의 매집, UBS 및 CT 외국계 창구 위주의 매집, 10일 프로그램 매매 약 25,000원 지지 매매 및 25,000원 지지 확인, 매집 평균 대비 변동 구간 23,000원에서 27,000원. 거기에 이제 펀더멘탈 기준에 3만 원, 월봉 기준에 갭에 대해서 28,000원, 3만 원, 주봉 추세 기준에서 27,000원 뭐 이런 기준으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하고 수급 완벽하게 파악해서 어제 그렇게 힘겨웠으면 오늘 같은 날은 이겨낼 수 있는. 똑같은 종목이어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그래 결국은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나머지 부분이 안타깝게도 안타까움을 준 거죠.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 HM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영상 올려드렸고 무료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무료방 참조하실 분들은 무료방 참조하시면 되고요. 유료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오늘 선착순 뭐 3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한 분씩만 더 받을게요. 시간도 20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만 직장인 문자방과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전화번호 여기 있죠. 들어오시면 일단은 교육자료 부분 9시간 강의 110만 원짜리 강의를 5개가 세트예요. 45시간. 그다음 UBS 14시간 해서 59시간의 교육 강의 USB VOD를 드리고 교재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리딩 받으시면서 어려운 장이지만 어렵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거지 시장이 뭐 나쁜 장은 아니에요.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이겨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